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식 활용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재무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의 값을 적절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러고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썸이다, 카운트다, 뭐 에버리지다, 맥스다, 민이다 하고 그런 함수들 있죠. 그런 함수의 앞에 D자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맨 앞에 D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전체 범위 지정해 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몇 번째 열로 이제 계산할 건지 그 열 번호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조건 범위만.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 범위를 지정한다. 그 얘기는 조건이 어딘가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요. 해서 지금처럼 A 지역이 200 미만이다. B 지역이 250 이상이다. C 지역이 100 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조건 범위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칸부터 하나씩 한번 구해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A 지역의 득표가 200 미만인 그 사람들의 합을 구해라. 합을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합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dsum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돼요. 해서 d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잡아라. 그러면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모든 범위를 다 잡아주면 됩니다. 해서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D의 7번 셀까지 이렇게 범위 잡아주고 전체 범위 잡았으니까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열 번호요. 우리는 이제 합을 구하긴 구할 건데 뭐의 합을 구해라? A 지역이요. A 지역에 득표가 200 미만인 그 사람들의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A 지역이라는 게 지금 두 번째 열에 있죠. 첫 번째 열에는 이름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A 지역, 세 번째 열에 B 지역, 네 번째 열에 C 지역이 있어요. 우리는 A 지역의 합을 구할 거기 때문에 열 번호를 이제 2라고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건이요. A 지역이 200 미만이다. 요거 이제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348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이요. 두 번째 칸 보니까 B 지역에 득표가 250 이상인 그 사람들의 이번엔 뭘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daverage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daverage라고 써주고 전체 범위 쭉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호 찍어야죠. 여기서는 이제 B 지역 거 이제 할 거니까 내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 잡았을 때 B 지역은 세 번째 열에 있죠. 세 번째 열에. 해서 세 번째 열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라.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B 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이다 그랬어요. B 지역이 250 이상이다 하고 여기에 조건이 써져 있죠. 이거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266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보니까 C 지역의 득표가 100 이하인 그 사람 수를 구해라. 인원수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dcount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dcount라고 이렇게 써주고 전체 범위 컴마 계산열이요. 우리는 어떤 거에 개수를 셀 거예요? C 지역 가지고 개수를 세면 되겠죠. C 지역은 내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네 번째 열에 있으니까 열 번호 이제 4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조건이요. C 지역이 100 이하다 그랬으니까 C 지역 100 이하하고 여기 있죠. 이렇게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이제 한 명이 있대요. 한 명 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A 지역의 득표가 200 미만인 그 사람들 중에서 최대 득표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최대값 구하는 거죠.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dmax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컴마 여기는 A 지역을 할 거니까 A 지역이 지금 두 번째 열에 있죠. 두 번째 열에 있으니까 열번호 2 써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A 지역이 200 미만이다 해서 이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랬더니 144 하고 나왔네요. 지금 A 지역의 값이 이만큼 들어있을 때 200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최대 득표수를 구하라 그랬죠. 200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없어질 거고요. 200 이상이니까 없어지고 얘도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요 세 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이 144가 맞죠? 해서 144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니까 B 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인 그 사람들 중에서 최소 득표수를 구해라. 그러면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d민이라는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d민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전체 범위 컴마 계산열이요. 여기선 B 지역가 있으니까 B 지역이 내가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세 번째 열에 있죠. 해서 열번호 3번이다 하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이제 B 지역의 득표가 250 이상이라 그랬어요. 해서 B 지역 250 이상 해서 요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랬더니 258이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B 지역 거를 봤을 때 B 지역의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250 이상인 것들 중에서 250 이상이다 그러면은 274도 있고 258도 있어요. 이 두 개 중에 이제 최소값 구해라. 그래서 258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사용법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요 사용 형식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봤더니 지금처럼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 나왔습니다. 자, 만기 금액을 구해라. 그리고 월 상한액을 구해라 하고 두 문제가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만기 금액을 구할 때는 미래 가치를 구해주는 FV라는 그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 상한액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상한 금액 구하는 PM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FV라는 함수가 있어요. FV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이자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기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금액 찍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MT라는 함수요. PMT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다가 이자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간 찍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납입 시점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납입 시점을 찍어주는데 납입 시점은 우리가 찍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0을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기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납입 시점을 1로 입력하게 되면 얘가 이제 기초예요. 해서 월 말이냐 월 초냐에 따라서 우리가 납입 시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자를 찍어줄 때는 월 이자로 찍어줘야 돼요. 월로 찍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연으로 나왔다, 연이율로 나오면 얘를 이제 월 이율로 고치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PMT에서도 마찬가지요. PMT도 마찬가지로 이자는 전부 다 월로 입력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기간을 찍어주는데 기간도 마찬가지로 월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은 1년은 12개월이니까 5년 곱하기 12 해서 우리가 월로 그렇게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PMT에서도 마찬가지로 월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 만기 금액 구할 때 우리가 FV라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연이율 5%래요. 연이율 5% 그러면은 얘를 이제 이자는 월로 입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이율을 우리가 월 이율 이자로 그렇게 이제 구하기 위해서 5% 나누기 12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3년 만기래요. 3년 만기. 그럼 기간을 이제 월로 고쳐야 되니까 3년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매월 말마다 50만 원씩 저축을 한대요. 그럼 매월 말 그랬으니까 우리 납입 시점은 우리가 그냥 생략하면 되겠죠. 0을 쓰거나 생략하게 되면 기말이라 그랬어요. 생략하고 쓸 거고요. 그리고 50만 원씩 저축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금액에다가 이제 우리가 50만 원 그거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리 이자율로 그렇게 계산해서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을 양수로 계산하면 얼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금액 같은 거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내 주머니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면은 마이너스로 입력을 해주고요. 만약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플러스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FV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자 찍어주면 되죠. 이자는 지금 5%라고 써 있으니까 얘 나누기 12 그렇게 해주면 이제 월 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요. 기간은 3년이라 그랬어요. 3 곱하기 12 해주면 이제 36개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이라는 거는 내 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돈이죠. 내야 되는 돈이니까 마이너스라고 붙여서 요 금액 50만 원 써져 있는 거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현재 가치는 문제상에서 뭐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주면 되고요. 납입 시점도 지금 매월 말마다 50만 원씩 납입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가 기 말일 때 생략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래서 식을 쓸 때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자고요. 두 번째 문제 보니까 1,000만 원이 있대요. 1,000만 원을 3년간 대출을 할 때 연이율 7%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면 매월 말이라 그랬어요. 상환해야 되는 그 불이백을 양수로 계산하면 얼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럼 PMT도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자, PMT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자 찍어줘야죠. 여기서 7%라고 나온 건 연이율이니까 얘 나누기 12 해주면 되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지금 3년 그랬으니까 곱하기 12에서 개월수로 고쳐주면 되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 대출금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미래가치 찍어줘야 되는데 미래가치는 특별하게 언급된 게 없고요. 납입 시점은 지금 문제에서 매월 말이라 그랬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월 상환액이 얼마다? 30만 8,771원이다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에서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이 50만원씩 내가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근데 대출금 이거는 내가 받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금을 찍을 때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그냥 입력을 했습니다. 그냥 입력을 했더니 요 월 상한액만큼 이제 돈을 내는 거잖아요. 내는 거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음수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를 보게 되면 양수로 계산하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C의 6번 대출금 찍은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문제에서 양수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양수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상한액이기 때문에 이만큼 상환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나타내는 거라 양수로 그렇게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FV라는 함수랑 PMT라는 함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니까 요 함수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 열어서 직접 실습해 보세요. 실습하시고 제가 지금처럼 함수 형식 같은 것들 적어주고 옵션 같은 거 적어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